최근 지방에 있는 한 4년제 대학교가 돌연 4개 과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학내에서 반발이 이루고 있습니다. 소식을 뒤늦게 한 학생들, 특히 입학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입생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일각의 우려에 그쳤던 지방대 위기, 갈수록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국구입니다. 네,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폐과 논의가 진행 중인 건 인문대학 소속 철학과와 자연과학대학 소속 빅데이터 금융통계학부, 화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학부 등 모두 4곳입니다. 학교 측은 지난 14일 월요일이었죠. 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입법 예고라는 짤막한 제목의 글을 올려 학내 구성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입법 예고의 주요 골자는 오는 2023학년도부터 입학 정원 5%에 해당하는 160명을 감축하고 앞서 말씀드린 4개 과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입법 예고 기간인 일주일간 이 내용과 관련된 의견서를 수렴하겠다고 했고 그 마감 시한은 어제 오전 10시였습니다. 네,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 학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각 과의 학회나 학생회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폐과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진이 어제 학교에 가보니 재학생들은 불안감 속에 공강 시간 짬을 내서 주변 학우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 들어온 지 3주밖에 안 된 신입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알았으면 지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애초에 모르고 입학을 해줬다는 거에서 좀 약간 사기 입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학 관계자는 학과 폐지가 정부 재정 지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합니다. 또 폐과된 과 학생들도 졸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사실 원광대는 지난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79.9%에 그쳐 미달자가 710명이 나온 뒤 위기감이 컸습니다. 당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맹수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수와 직원, 학생들 사이에서 높았는데요. 그래서 원광대는 재작년부터 학과 구조조정 문제를 교수, 직원들과 상의해왔다고 합니다. 또 정시 모집 결과가 나온 게 2월 중순이어서 폐과 방침을 그 이후에 확정했다고 하고요. 학교 측은 불통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하진 않았지만 소통을 아예 안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합니다. 2월 28일 총학생회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또 3월 14일 총학 대표가 참여하는 학사제도 협의회에서도 최종안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죠. 학생들이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관여할 수 있었는지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네, 폐과 발표 시기를 둘러싼 논란도 있던데 특히 신입생들 폐과 논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학교에 지원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폐과 논의를 사전에 학내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또 입시생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은 수시와 정시 모집이 끝난 뒤에야 학과 경쟁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오는 탓에 폐과 결정에 대한 공식 발표 역시 1학기 초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이라는 거고요. 또 폐과 같은 이슈를 예고하는 건 다음 입시를 아예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광대가 학과 구조조정 문제로 내용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도 재학생 80명의 음악과가 학내 반발을 뒤로한 채 폐과됐습니다. 네, 꾸준히 제기되던 지방대 위기가 점점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원광대는 로스쿨과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을 고루 갖춘 말하자면 기반이 탄탄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이런 원광대조차 폐과로 내부가 혼란스러운데 그보다 사정이 안 좋은 지방대들은 상황이 더 심각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미 상당수 지방대는 수시 모집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험생을 우선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과 대조적이죠. 심지어 모든 추가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사은품을 앞세워 입학생을 유치하는 학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생존이 쉽지 않다는 방증인 셈인데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은 더 비관적입니다. 지난 2000년 80만이 넘었던 학령 인구는 20년 만에 약 50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은 지방대에 더 크게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전체 미충원 정원 4만여 명 가운데 3만 명이 비수도권 대학 정원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뒤에는 대학 절반이 사라질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뚜렷한 해법이 있습니까? 사실 지방대의 위기는 지금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와 맞물려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인데요. 지방에 학생들이 오고 그 학생들이 졸업한 뒤 해당 지역에 정착해야 지역 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선순환이 깨져버린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해법을 종합하면 선택과 집중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을 학령 인구에 맞춰 줄이자는 거고요. 이에 맞춰 지방에서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방대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한 개에 봉착한 대학이 자체적으로 청산할 수 있게 돕는, 다시 말해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까지는 이미 형성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런 공감대의 실천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